자산관리의 이해. 자산관리 상담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산관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상담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실 TV에서 자산관리 비법을 알려주는 전문 VJ 프로그램을 상영한다고 하네요. 리모컨을 클릭하세요. 자산관리는 돈 많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 자산관리를 하려면 수험생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개인의 자산관리를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자산관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 자산관리는 왜 필요한지, 또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포커스 매거진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출발! 직장생활 20년차 김태평 씨. 적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네요. 무슨 일인지 좀 들여다볼까요? 아, 저런. 아이들 학비, 늘어나는 생활비, 높아지는 전세보증금, 목돈 쓸 일은 어쩌면 이렇게 자주 터지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죠? 고민이 많아 보이는군요. 과거에는 저축한 돈과 이자만 있으면 자산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려야 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초부터 이딴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현재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 현상들은 우리가 모두 직접 이해하기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는 자산관리에 대해 좀 더 넓은 지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자산관리가 거액을 가진 부자들만 하는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라는 것은 수입이 있으면서 돈 관리를 잘 모르고 목돈 마련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재무적인 문제점과 재무 목표를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 목표에 따른 위험을 설계하고 세금 설계, 노후 설계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익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 상품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산관리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관리에는 늘 변수가 도사리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이죠. 네,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자산관리에 대한 지식 없이는 투자가 어려워 보이니 자산관리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정말 중요해 보이지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 여러분도 지금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포커스 매거진이었습니다. 1. 재테크보다 넓은 의미, 자산관리를 이해하라. 재테크의 개념은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영업의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증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일련의 관리 활동을 자이테크라고 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재테크란 현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을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재테크는 여유자산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하죠. 즉 재테크에서는 단기 수익 창출이 중요하지 장기적인 재무 목표는 덜 중요합니다. 이에 비해 자산관리는 현재와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을 예측하고 운용 및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정한 목표하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저금리 시대와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는 지금
은퇴 이후 우리의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해야 함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는 처음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이 없습니다. 종잣돈에 대해 왜 필요해서 준비하는지 반드시 재무 목표라는 꼬리표를 달아놔야 하죠. 이러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산 관리를 장기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투자 수익률만 강조되는 것만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투자 대상, 즉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을 정하고 난 후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세금이죠. 이러한 세금의 절세도 필요하게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재테크라면 창출한 수익을 보존하고 세금을 절세하는 종합적인 관리가 바로 자산관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상 경기로 비교해 본다면 재테크는 단거리이고 자산관리는 마라톤입니다. 재테크는 수익률이라는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지만 자산관리는 마라톤처럼 힘과 정신을 잘 분배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중도 포기 없이 완주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계획 있는 실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자산관리는 우리의 윤택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산관리를 시작하기 전 목표부터 세워라. 자산관리를 실행함에 있어 성공 여부는 반드시 목돈이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품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 나갈 때의 든든함, 결국은 중도 포기가 없어야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겠죠. 중도 포기가 없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재테크를 통해 큰 돈으로 대박의 꿈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루머에 따라 투자하게 된다면 과욕 때문에 투자 손실을 보게 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에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전쟁과 비교하면 전략을 세운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산관리가 전략이라면 재테크는 전술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사회의 초년병으로서 출발 시점에 자기 자산의 생애 마스터 플랜을 그려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즉, 언제 결혼하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녀 교육은 어떻게 준비하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략, 즉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재무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연령별 재무 목표를 미리 세워놓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 재무 목표를 한꺼번에 그리고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사회 초년병으로서 버는 소득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최소한 준비해야 할 재무 목표는 바로 자녀 교육비, 내 집 마련 자금, 노후 생활 자금 등이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성경 구절처럼 우선 내 형편에 맞게 재무 목표에 따라 자금을 모아가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불입하는 한도를 늘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무 목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산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시작과 함께 반은 성공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저금리 시대의 자산관리. 먼저 시간에 투자하라. 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저금리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자금부 자료에 따르면
97년 11월 말 CD 금리는 연 15% 수준이었는데요. 2011년 8월 말에는 연 3.59% 선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97년 11월 말 기준으로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약 4.6년 걸리는 것이 오늘날은 2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재무 목표하에서 시간이 대략 5배나 더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저금리 시대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자금 마련의 제일 원칙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금리가 높은 시절에는 정기적금, 상호부금과 같은 확정금리형 적립식 상품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아가면 되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목적 자금을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2011년 8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5.3%입니다. 그런데 시중금융기관 1년제 정기예금의 이율은 대략 4.2% 수준이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정기적금으로 예금을 넣어두면 자산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자산가치 감소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 기간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형 적립식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적립식 펀드입니다. 적립식 펀드는 비록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매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불입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합주가 지수가 1000에서 500으로 그리고 다시 1000으로 복귀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각 지수별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더라면 투자 수익률 50%, 연평균 2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지수가 500일 때 투자하지 못했다면 투자 수익률은 0%인 셈이 됩니다. 이 결과는 적립식 투자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적립식 투자를 통해 투자 기간을 장기로 가져감으로써 리스크를 줄여 기대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목돈을 굴리는 방법 중의 하나로 무위험 채권으로 분류되는 국공채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음을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장기 채권에 투자 시 향후 금리 전망에 따라 채권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공채는 장기 투자 시 은행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러한 것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 번 세운 목표는 끝까지 지켜라. 농촌에서 태어난 헨리 포드는 16살의 나이에 디트로이트로 넘어가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의 회사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점점 인정을 받아가던 어느 날 헨리 포드는 에디슨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에디슨을 만난 그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솔린이 과연 기계를 돌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에디슨은 두말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포드는 에디슨의 이 한마디 대답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수차례 실패를 이겨내고 마침내 헨리 포드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산관리를 시작하기 전 확고한 목표, 즉 재무 목표를 세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재무 목표라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장기 플랜이죠. 우리는 이 재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포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른 자신의 재무 상황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노력한다면 돌파구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한 번 세운 목표에 대한 중도 하차는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더 길어질 뿐이라는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세운 재무 목표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성공의 자리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산관리에 대해 많은 걸 깨달은 상담 시간이 되셨나요? 이제 합리적인 자산관리 없이는 풍요로운 인생을 꿈꿀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거부는 하늘이 내리는 거지만 부자는 노력하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공부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투자에 나선다면 여러분의 자산관리는 잘 닦인 고속도로를 쾌속 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산관리 안전운전을 시작해볼까요?